안녕하세요. 우가달 조승규입니다. 오늘은 훈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근데 도대체 우리가 훈육을 한다고 하는데 왜 아이들은 점점 내 말을 안 들을까요? 내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고 그래도 화나고 왜 그게 잘 안 될까? 이 문제가 해결이나 될까? 아마 사는 이런 생각 한두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경험이 많이 있죠. 말을 좀 안 들어요. 그래서 좀 강하게 하면 좀 말을 듣는 신용을 좀 하다가 이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입학하면 이제 더더욱 더 그렇죠. 따박따박 말대꾸도 하고. 그래서 버릇 고친다고 좀 강하게 하면 아이도 역시 또 강하게. 그러니까 또 다시 우리는 화를 내고 훈육을 한다고 또 다른 거를 제재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또 아이와 또 사이가 안 좋아지고 또 필요 이상의 말은 또 하지 않게 되고 서로가 이제 또 피하는 것까지는 또 되고. 그래서 참 힘든 일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양육이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두 번은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잘못된 훈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더 큰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방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책을 보다가 발견한 자료인데 미국에서 연구한 자료예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잡지에서 청소년 뇌에 대한 미신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했던 게 있는데 미국 청소년이 얼마나 많이 규제를 받나에 대한 것을 연구한 거예요. 근데 그 규제 정도가 일반 성인의 10배 이상이라고 해요. 더더욱 또 놀라운 건 군인 있죠. 해병대 군인. 그거보다는 또 2배 이상. 더 놀라운 건 수감자증, 수감자. 사람들보다 2배 이상 규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규제를 당한다는 거는 참 간섭도 많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또 많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자율성의 침범을 당하게 되죠. 부모가 참견도 많이 하고 그런 참견 속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이가 자기를 통제하고 하는 것으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녀교육 사랑을 이용하지 마라의 저자 알피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벌을 받는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기보다 행동의 결과를 벌로 감수하도록 강요받음으로 도덕적 발달에 방해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참 너무 힘든 일이죠. 우리가 잔소리하고 훈육하는 건 사실은 아이가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딱 정반대의 아이로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훈육, 즉 잘못된 훈육에 대한 결과인 거죠. 많은 연구 결과에서 보면 벌은 사실상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지 못하게 방해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외적인 존재가 나를 통제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것이 돼요. 우리가 신념처럼 생각해 오고 있었던 이 훈육이 좀 무너지지 않나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쁘게 행동하는 아이가 벌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벌을 더 많이 받는 아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자주 나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벌은 잘못된 교훈을 가르칠 뿐이거든요. 제가 컨설팅 했었던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아이였어요. 엄마는 이 아이가 조금씩 엄마한테 불만을 토하고 나중에는 욕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심하게 저항을 했었어요. 내 아이가 화가 난다고 나한테 욕을 한다? 이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수치심이나 분노, 죄책감 등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시겠죠. 그러니까 이럴 정도였으니 얼마나 힘이 들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썼던 양육의 방법은 그냥 잔소리하고 혼내고 뭐 행동 통제하고 윽박 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 행동을 제한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더 강하게 이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셨겠죠.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을 못하게 한다거나 외출 금지를 한다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못 보게 한다거나 등등등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인 거죠. 근데 아이가 그런 것을 겪으면서 억울한 감정을 많이 만나게 됐던 거예요. 억울하겠죠, 사실. 근데 여기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못 보게 하는 것이 과연 관계가 있나? 관계가 없죠. 만약에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다가 몰래 도너츠를 먹다가 배우자한테 딱 걸렸어요. 그때 배우자가 약속 어겼으니까 오늘부터 외출 금지야. 약속 어겼으니까 오늘부터 TV 보지 마.
이렇게 하면 참 기도 안 차는 거죠. 근데 이런 형태의 벌을 우리는 아이들한테 거의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기도 안 찰 거예요. 정만 더 생기고, 늘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고, 눈치를 보고,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가 됐냐? 그 방법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부단히 그냥 꾸준히만 하시면 돼요. 자, 3단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1단계는 뭐냐면 나파하자예요. 나파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든 말인데 나를 파악하자예요. 이것을 다시 좀 있어 보이게 말한다라고 하면 메타인지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걸 싫어하는지를 아는 것이 메타인지인데, 그러면 나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나를 알려면 우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걸 적어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지? 그러면 정말 싫어하는 걸 먼저 적어 보세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들이 조금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대충 생각만으로는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꼭 적어 보셔야 됩니다. 자, 2단계는 너파하자예요. 너파. 너를 파악하자. 여기서 너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겠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 어떤 걸 싫어하지? 어떤 건 또 무서워하고 어떨 때 화를 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나가보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적어보면 내가 알고 있었던 아이와 적어봤을 때 그 아이,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언제 화를 내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이제 나도 알았고 너도 알았으니 이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 선수후교 해야 해요. 선수, 즉 수용을 먼저 해주고 그 이후에 교육을 해주자. 수용을 먼저 하고 교육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수용을 한다는 게, 이 공감을 해준다는 것이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단계 나파하자가 중요해요. 나를 알아야 되죠. 나를 알아야 너를 알게 되고, 나를 인정해줘야지 너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야지 너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자, 이 방법대로 딱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알 거예요. 내가 좀 변했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아이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알게 될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나파, 너파, 선수, 후교예요. 자, 이거 딱 기억하시고 한 달 정도 그대로 실천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가달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양육하는 데 있어서 힘든 게 뭐냐면 도대체 나는 노력을 하는데 왜 안 되지?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 부모의 행동으로 양육에 대한 부모의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이의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행동의 변화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해보면 우리가 더 많이 조절할 수 있는 양육을 할 수 있게 돼요. 감사합니다. 무가달이었습니다. 좋아과 구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쁘게 행동하는 아이가 벌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벌을 더 많이 받는 아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자주 나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는 뭐냐면 나파하자예요. 나파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든 말인데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우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걸 적어 보시면 돼요. 1단계는 너파하자예요. 너파. 너를 파악하자. 근데 이 수용을 한다는 게, 이 공감을 해준다는 것이 처음에는 내가 알 거예요.